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법은요. 바로 투부정사와 의미상의 주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 개념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예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이하시면요. 제가 그 연습 문제를 가지고 다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 사항들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확인해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얘네가 준동사라고 하는 점이죠. 투부정사가 준동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의 특성 먼저 점검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의 특성 첫 번째 뭡니까? 동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준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두 번째 특성도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준동사는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동사하면 생각하시는 게 항상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주어가 앞에 있는데, 자, 어떤 주어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사의 특성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사는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준동사도 어떤 게 있다? 뒤에 목적어 또는 보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동사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동사 형용사의 꾸밈을 받습니까? 아니면 부사의 꾸밈을 받습니까? 당연히 부사의 꾸밈을 받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동사의 특성 시제와 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준동사도 시제와 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준동사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총 2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를 취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목적격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목적어의 형태로 오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일반 명사는 일반 형태가 똑같이 목적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명사는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다? 이럴 때는 바로 of 플러스 목적격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of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상의 주어를 해석하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for이나 또는 of가 나와져 있고 목적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뒤에 투부정사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와 얘가 연결돼서 해석이 될 건데요. 자,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의미상의 주어는 마치 주어처럼,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마치 서술어처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주술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건데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네가 투부정사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예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개념은요, 바로 의미상의 주어를 별도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 부분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인 경우입니다. 자, 예문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I have no money to spend 되어져 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투부정사가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I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될 때는 굳이 for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나와져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해석해보면 I have no money, 나는 어떻대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쓰는 돈이에요? to spend 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쓰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미 의미상의 주어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일 때? 문장의 목적어인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문장 앞에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다시 한번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he wants his dog to be healthy라 되어져 있죠. 자, his do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인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해줘요? 의미상의 주어 역할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누구의? 여기 투부정사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시 써줄 필요가 없겠죠. 자, 그가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해요? 그의 강아지가 to be healthy, 건강하길 원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이면서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그대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미상의 주어가 소유격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her wish to become a mother came true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이 her이요, 의미상의 주어 역할도 같이 감당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예요? to become a mother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투부정사 아닙니까? 얘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따로 for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her wish to become a mother came true. 자, 그녀의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에요? to become a mother, 바로 모델이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됐대요? came true.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o become a mother이라 되어져 있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얘가 되는 거죠. 그녀가 바로 mother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지 않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 또는 문맥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문 봅시다. It's recommended not to eat too much salt라 되어져 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요. 자, recommended라 되어져 있는데 누가 to eat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하겠죠. 즉 어떤 거예요? 일반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사람, 누가 봐도 일반인인 경우, 또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뭘 쓰지 않는다? 의미상의 주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다 문장에 나와져 있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편하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법적 개념 요 정도 정리해 보겠고요. 자, 넘어가서 뭐 해보겠다? 예제에서 이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keep up with modern digital trends라 되어져 있죠. 자, 여기 it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가주어가 되겠죠. 가리키는 대상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it은 뭐가 되겠다? 동사가 되겠다. 자, importan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for students라고 나와져 있죠. 얘가 뭐가 되겠다? for 플러스 목적격이죠.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to keep up wit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뭐가 되겠다?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다? 요 의미상의 주어랑 진짜 주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술 관계로서 해석이 되면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부정사 부분 보겠습니다. to keep up with라 되어져 있네요. 요렇게가 모두 다 뭐가 되겠어요?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modern digital trend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eep up with는 여기서 구동사로 사용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주술 관계로 해석할 거예요. 학생들이 to keep up with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따라가는 건데요? modern digital trends라 되니까 현대 디지털 트렌드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학생들이 to keep up with modern digital trends, 현대 디지털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게 의미상의 주어와 투부정사 관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8번입니다. Real readers make space for others to shin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real reader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make가 동사입니다. 스페이스가 목적어인데, 자, 어떤 스페이스냐? 투부정사가 뒤에서 to shine 해주는 그런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 for others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끊어서 해석해 보면요. Real readers, 진정한 지도자들은요, make space, 공간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공간? 이번에도 이렇게 연결해서 주술관계로 해석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빛날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진정한 지도자들은 공간을 만든다. 어떤 공간? 다른 사람들이 빛날 공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2번이 되겠습니다. It was careless of you to lose your umbrella again.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it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가주어가 되겠죠. 자, was가 동사가 될 거고요. careless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보어인데, 자, careless 어떤 겁니까?
부주의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람의 성격과 관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써준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투부정사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to lose부터 시작해서 again까지가 진짜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두 개가 주술관계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해 봅시다. to lose가 동사적 특성이고요. your umbrella 여기가 목적어리겠죠. 누구의? 투부정사예요. again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careless. 자, 어떻대요? 부주의하다라고 합니다. 자, 뭐가요? 바로 요 뒤에 거죠. 얘가 주어처럼 그리고 여기가 서술어처럼 해석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우산을 다시 잃어버린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제에서 앞에서 확인했었던 문법적 개념들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연습 문제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가셔서 여러분 연습 문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 풀어보셨죠? 자,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꼭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연습 문제 4개밖에 없었습니다. 편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It is natural for words to change their meaning over tim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시라 되어져 있는데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다? 가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가리키는 대상이 없습니다. is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natural 여기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or words라 되어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의미상의 주어였어요. 자, 그리고 투부정사 나와져 있습니다. 얘가 뭐가 되겠다? 진짜 주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안에 보시면 to change가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고요. their mean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입니다. over time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 얘가 주술 관계로 해석되는 것 기억해 줘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is natural,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단어들이 그들의 의미를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over time,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0번입니다. The pedestrians are waiting for the light to change from red to gree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 pedestrians라 되어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are waiting,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시가 되겠고요. for the light라 되어져 있네요. 얘가 뭐가 되겠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고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되겠다? 주술 관계로 또 이번에도 연결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 to change라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적 특성이고요. from red 부사 to green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보행자들이 are waiting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뒤에 거예요. The right. 얘가 주어처럼 to change가 서술어처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신호가 change, 바뀌는 것을요. 자, 뭐에서 뭐로? red, 빨간불에서 green, 초록불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1번은 영장 문제였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신입사원들이 모든 부서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입사원들이 모든 부서에서 경험을 쌓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가 뭐가 되겠다? 바로 투부정사가 되겠다. 준동사가 활용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얘가 실제 주어가 될 거고요. 권고됩니다 되어져 있으니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권고하다가 아니라 권고되다니까 수동태가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안에 보시면 우리 신입사원들이 되어져 있으니까 얘가 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쌓는 것이잖아요. 쌓는 것. 여기가 뭐가 되겠다? 동사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무슨 형태로 바뀌겠어요? 투부정사의 형태로 바뀌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자, 경험을 이라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그것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될 거고요. 모든 부서에서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투부정사 뭘 잘 사용한다? 얘를 앞에다 갖다 놓는 것보다는 가주어 용법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it이라고 하는 친구가 맨 앞에 나올 거고요. 그
그 다음에 권고되어진다라고 하는 저 동사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그리고 얘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 그리고 딸려져 있는 부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시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면 완벽하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수를 시작할 거예요. 이시라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사인데 수동태였죠? is recommended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나와야겠죠? for our new employees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부정사 나오면 됩니다. to gain experience in our departmen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에 보시면 얘가 주어였던 거고요. 그쵸? 가주어입니다. is recommended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죠. 수동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for부터 시작해서 employees까지가 의미상의 주어. 자, to gain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가 진짜 주어가 되는 형태였죠. 자, 안에도 보시면 to gain이 뭐였어요?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였고요. experience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 in부터 department까지가 부사 처리가 되시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시키시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3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is wise of you not to open email attachments from an unknown sourc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이시라 되어져 있는 거 가주어입니다. is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is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of you 되어져 있죠. 여기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죠. 앞에 wise 나와져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for이 아니라 of가 나와져 있는 거가 되겠고요. 자, no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자, 안에 보시면 not은 부사가 되겠고요. to ope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입니다. email attachment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from부터 뒤에 전체가 부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wise, 현명하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무엇이 현명한 거죠? 뒤에 나오고 있어요. 주술관계로 해석하는 거 기억해 줍시다. 당신이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지 않은 것이죠. 자, 근데 어태치먼트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From an unknown source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또는 알지 못하는 출처로부터 온 것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출처에서 온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지 않은 것은 아주 현명했던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투부정사와 의미상의 주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지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문장에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부분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이 부분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